이번엔 이제 AFC 팀들의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 24대 22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뚝배기 매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뚝배기 매치답게 경기 시작도 전에 마일즈 게러 선수와 메이슨 루돌프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카메라가 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좀 어그로를 끌었다고 봐야겠죠. 엠스프린가요? 그런데 일단 경기 내에서는 뭐 두 선수가 이렇다 할 감정적인 충돌을 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경기 후에 이제 서로 간단한 덕담을 나누면서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이 똑같은 매치업이 준비가 돼 있긴 하지만 두 선수가 필드 위에서 맞붙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빅벤이 급작스럽게 뭐 부상을 당해서 네. 빠져나가지 않는 한 루돌프가 플레이오프 게임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3번 시드를 확보해 놨던 스틸러스가 주전들에게 휴식을 좀 줬고 그러면서 이제 주전들이 빠진 스틸러스를 상대로 브라운스가 24대 9로 앞서 나가면서 이제 일찌감치 승리를 좀 확정지었었던 경기였는데 스틸러스가 후반에 매섭게 추격을 해오긴 했지만 결국 이제 경기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주전 쿼터백 빅벤 그리고 TJ 와트, 캠 헤이워드, 모키스 파운시 등 이제 공수에서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좀 체력적인 비축을 도모했던 마이크 톰린 감독이었고 네. 그 피츠버그의 후반전 추격이 정말 맹렬했어요. 음. 그래서 22대 24까지 추격을 했고 2포인트 컨버전만 성공한다면 연장전까지 경기를 이끌어 갈 수도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피츠버그의 2포인트 컨버전 시도가 실패를 하면서 음. 브라운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스테판스키 감독이 52야드 필드골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코디 파키에 대한 신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골 시도 대신에 이제 고포릿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필드골을 실패하나 고포릿을 실패하나 어쨌든 내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필드골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10점 차, 그다음에 투 포지션으로 벌리는 이제 필드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아주 소중한 득점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파키에 대한 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키를 파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브라운스가 이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2002년 이후에 18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춥고도 어둡고 아주 길었던 이 터널의 끝을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 기념으로 이제 옷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승리를 확정짓고 나서 그 카메라를 아주 재빠르게 찾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카메라를 향해서 아주 큰 리액션을 이제 펼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을 했는데 역시 스타성이 있는 선수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날 브라운스의 홈구장에 11,989명의 관중들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도 마스크를 낀 채로 브라운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더 많은 팬들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 18년 만에 플레이오프니까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사실 이 경기는 다음 주 경기의 맛보기 버전이다. 좀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저희가 프리뷰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브라운스가 경기를 펼치기도 전에 큰 위기를 맞았거든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혹시나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3년 전에 0승 16패를 했던 팀이 3년 만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스테판스키 감독과 브라운스 선수들에게는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스틸러스와 브라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펄로 빌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6대 26으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슬램덩크 보셨죠? 네. 슬램덩크에서 상향전 끝나고 나서 서태웅이 강백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까웠다 너로선. 이게 저는 돌핀스의 한 시즌을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경기를 떠나서 올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돌핀스가 의외 선전을 했던 것도 맞고 그러니까 결국 한 끗 차가 모자라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잖아요. 이걸 슬램덩크에서 또 보면 강백호가 예선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5반칙 퇴장으로 계속 퇴장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공식 경기에서 처음으로 슬램덩크를 꽂았는데 그게
오펜스 파울이 돼가지고 취소가 되고 퇴장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서태웅이 하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았지만 퇴장을 당했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이제 시즌을 마감하게 된 돌핀스가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싶어서 이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AFC 와일드카드 싸움에 이제 낙오자가 되고 말았던 예. 마이애미였어요. 그래서 10승을 거두고도 이제 탈락을 했다는 점은 참 아쉬운데 결국에는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게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플로레스 감독이 피츠패트릭을 이제 구원 투수로 명명을 했었는데 네. 이제 플랜 B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었던 돌핀스였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대였던 빌스는 주전 선수들을 빼기보다는 이번 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시 앨런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주전 선수들을 모두 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돌핀스에게는 조금 더 힘든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빌스가 큰 승리를 가져왔고 AFC 동부지구 1, 2위잖아요. 양 팀이. 근데 1, 2위 간에 분명한 격차가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스가 이번 시즌 AFC 동부지구 라이벌 팀들을 상대로 6전 전승이라는 이제 압도적인 기록으로 이제 디비전을 평정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24년 만에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이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시 앨런 선수의 정규 시즌 기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패싱 야드가 4,544야드입니다. 이게 버팔로 빌스의 프랜차이즈 신기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날은 전반만 소화를 하고 이제 물러났던 조시 앨런이었는데 뭐 이번 시즌 워낙 뭐 패스 능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기록을 만들어낸 것 같고 네. 일단 경기 감각 유지 그리고 체력 비축을 어느 정도 둘 다 해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스킬 플레이어진인데요. 이날 뭐 콜 비즐리가 가벼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나 좀 주목해 봐야 될 선수는 스테판 딕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판 딕스가 트래비스 켈시를 제치고 이번 시즌 리그 리시빙 리더에 이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존 브라운이 장기간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7주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인 게브리얼 데이비스 그리고 4년차 아이지아 맥킨지까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콜 비즐리까지 돌아온다면 주전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시버가 5명이나 된다. 이것이 또 빌스의 무서운 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프랙티스 스쿼드에 케니 스틸스 선수를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빌스가 리시버진이 많은데 여전히 또 이제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산스에서 방출된 이 케니 스틸스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제 보험까지 드러났다. 그렇게 예.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또 어떤 선수가 나오지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는 건 또 잘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스가 최근 서드다운 상황에서 공격력이 특히 무서워요. 예. 그래서 타이트엔드와 러닝백을 배제하고 5명의 리시버를 투입하는 아주 공격적인 스킴이 좀 재미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서드다운 컨버전 확률 기록을 내보면 칩스나 그린베이처럼 MVP급 활약을 해준 쿼터백을 가진 팀보다 빌스가 더 높은 컨버전 확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리그 1위가 바로 이 빌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팀들이 브라이언 데이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션 맥더머 감독으로서는 이번 시즌 끝나고 또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모두 이제 다른 팀으로 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잡아내는 것도 이제 빌스의 오프 시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핀스 얘기를 좀 해보면 돌핀스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첸 게일리 씨가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핀스가 새로 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날 선발로 나섰던 이제 투아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은 이 수비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단 동기인 조 버로우나 저스틴 허버트와 비교하면 이제 아직은 좀
화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전반에는 퍼스트 다운을 따내면서 드라이브를 연장하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그러면서 전반에 큰 리드를 허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에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패싱 공격을 많이 시도하기는 했는데 인터셉션을 무려 3개나 던지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투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새로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투아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가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잘 골라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돌핀스가 이번 시즌에는 수비진의 리빌딩을 하는데 좀 중점을 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서는 투아를 도와줄 공격 무기들, 그러니까 스킬 플레이어진들을 좀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쨌든 3번 픽까지 올라갔잖아요. 휴스턴이 갖고 있던 픽이 3번까지 올라갔고 그 픽이 사실 이제 마이애미 픽이니까 그 픽으로 이제 파네이 스웰 선수를 뽑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돌핀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편 수비에서는 코너백 제이비언 하워드가 인터셉션을 하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 리그 리더 타이틀을 따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세컨더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빌스의 리시버들을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돌핀스가 워낙에 좋은 시즌을 치러왔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추만 좀 잘 꿰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안 돼서 시즌이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는 물론 이제 이게 패트리어츠 팬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돌핀스가 오랜만에 이제 좋은 팀으로 탈바꿈을 했고 그런 만큼 또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이언 피츠패트릭과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대3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희가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화장실에 다녀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이긴 합니다. 진실은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데 뭐 어쨌든 저는 화장실에 갔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라마 잭슨 선수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 숙변까지 제거를 하고 왔는지 뛰는 게 달라졌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가벼워졌다. 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날 라마 잭슨을 포함해서 볼티모어가 무려 404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벵갈스를 아주 맹폭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 라마 잭슨이 97야드, 제이키 도빈스가 160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거스 에드워즈가 60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이서 무려 300야드를 뛰었어요. 그러면서 1934년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한 경기에 428야드를 달린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에 근접하는 정말 엄청난 기록을 냈고 라마 잭슨 개인으로는 2시즌 연속 1000 러싱야드를 돌파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쿼터백 포지션에서는 역대 최초의 일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시즌 중반에 대규모 코로나 확진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이제 시즌 마무리를 잘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세를 과연 와일드카드 라운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전 쿼터백 없이 시즌 후반기를 치러야 했던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잭 테일러 감독이 일단 블랙 먼데이를 피했습니다. 사실 실망스러운 2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단의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잭 테일러 감독이 그러면 이제 코디네이터 쪽에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격, 수비, 스페셜팀 코디네이터를 모두 유임을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내년 시즌에도 핵심 코칭 스태프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벵갈스입니다. 네. 결국 이제 조 버로우 선수의 부상이 어느 정도 이 방패막이 돼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2년 동안 기록했던 성적인데요. 6승 1무 25패라는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NFL 역대 첫 2년 동안의 성적 중에 5번째로 안 좋은 성적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 명단이 있길래 좀 살펴봤거든요.
그 바로 다음에 6승 22패를 기록했던 감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척놀 감독입니다. 척놀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스틸러스의 첫 4번의 우승을 만들어냈던 명장이잖아요. 홀 오브 페임에도 올라갔고. 근데 그런 분도 출발이 좋지만은 않았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했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보로가 내년 시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잭 테일러 감독에게는 좀 마지막 기회가 이제 내년 시즌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잭 테일러 감독에 대한 재신임이 이루어진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또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뭐 SNS에 올리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선수단 내에서는 좀 리더십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벵갈스의 오프 시즌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후에 FA가 되는 프랜차이즈 와이드 리시버 AJ 그린의 거취가 있어요. 이번 시즌에 이 스탯적으로 보면 커리어 로우 시즌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나이가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연 벵갈스와의 동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벵갈스가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드래프트에서 일단 5번 픽을 가지게 됐는데 예. ESPN의 전문가 멜 카이퍼의 주장에 의하면 벵갈스가 트레이드 업을 해서 이 시웨를 뽑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예. 어쨌든 이제 조보로 선수가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좀 보호를 해줄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과연 벵갈스가 드래프트에서 어떤 선수를 뽑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븐스와 벵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잭슨빌 제기어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를 이제 28대 14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승리를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 막차 탑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 낮 시간에 열렸던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패했기 때문에 이제 콜츠가 자신들만 승리를 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해내면서 7번 시드 막차를 탑승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돌이켜 보면 이 두 팀 간의 매치업이 1주 차이 있었잖아요. 개막전 매치업이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잭슨빌 제기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는 이제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즌 끝까지 와서 봤을 때는 콜츠가 지구 우승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그 1주차 패배였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립 리버스의 콜츠 데뷔전이기도 했던 그 경기에서 이제 패하면서 좀 많은 우려를 낳았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잘 리커버리를 하면서 이제 복수에도 성공을 했고 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성공한 콜츠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이제 단연 신인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였어요. 어마어마한 화력 보여줬죠. 이날 무려 30번의 러싱 시도에 253 러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하면서 팀의 명운이 걸렸던 경기에서 이 어린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을 해줬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선수가 가장 빛났던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역시나 이제 4쿼터 플레이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대 14로 쫓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역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4쿼터 3분 30여 초를 남긴 상황에서 조나단 테일러가 45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숨쉴 공간을 만들어줬죠. 이제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필립 리버스 선수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조나단 테일러를 라데이니언 톰린슨에 비교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상적인 활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프랭크 라이크 감독도 비스트 모드와 비교를 하면서 이 테일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마시언 린치라고 하면 손에 꼽히는 이 역대 러닝백 중 하나잖아요. 그런 선수와 비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물론 이제 톰린슨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정말 이제 전설적인 선수들과 비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촉망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이런 활약을 계속해서 좀 보여줘야 되는 콜츠입니다. 빌스와의 맞대결이 조금 이제 언더독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좀 미친 선수가 좀 나와줘야겠죠.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한편 이제 필립 리버스는 이날 활약을 통해서 일라이 매닝의 패싱 야드 기록을 뛰어넘었고 예. 댄 마리노의 패싱 터치다운 기록까지 이제 넘어서는 이제 그런 경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라이의 기록을 넘었다는 게 굉장히 이 필립 리버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둘이 드래프트 동기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한 선수가 더 좋은 기록들을 갖고 있었지만 은퇴를 했고
리버스는 계속해서 뛰면서 이 기록을 결국은 갈아치웠다는 게 물론 반지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누적 기록에서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건 또 리버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콜츠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리버스가 그대로 은퇴를 할 수도 있다는 뉴스들이 좀 흘러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 일단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은퇴가 좀 미뤄졌고 뭐 플레이오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필립 리버스인데 콜츠와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적할지 아니면 은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올 시즌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카스톤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가가 콜츠에게 좀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앤서니 카스톤조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콜츠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지금 태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FA 신분으로 남아있던 제러드 벨디어라는 선수를 계약을 해서 이번 17주차 경기에 주전 레프트 태클로 바로 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수가 럼블라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일러에게 길을 열어줬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염려를 덜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제 콜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제규어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가 이제 1번 픽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이제 NFL 드래프트에 나온다고 해요. 트레버 로렌스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드래프트 참가 의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잭슨빌의 남은 과제는 로렌스를 축으로 이제 팀 리빌딩에 나설 수 있는 좋은 단장 그리고 감독을 뽑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감독 자리에는 지금 어반 마이어가 물망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어반 마이어라고 하면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독을 하면서 많은 우승도 만들어냈었던 명장이잖아요. 그래서 잭슨빌의 현재 전력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로렌스를 데리고 새 판을 짤 수 있다는 환경 그런 것들은 이제 어반 마이어를 포함해서 이제 잠재적인 NFL 감독군에 있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좀 매력적인 제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해임된 덕마론 감독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은 해야겠죠. 네. 아무리 떠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덕마론 감독이 이제 17시즌의 팀을 슈퍼볼 문턱까지 이끌었던 점은 이제 분명히 좀 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해야겠지만 네. 그 이후에 세 시즌 동안 겨우 12승 36패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팀이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덕마론 감독도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덕마론 감독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 구단의 도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론 감독이 잘했다가 아니라 마론 감독이 잘하진 않았지만 팀의 도움을 못 받은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그에 있는 다른 팀들이 만약에 김민준 아나운서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면 혹시 덕마론 감독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팀이 뭐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네. 언젠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좀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아, 생각도 네. 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기회를 얻는다면 덕마론 감독이 이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 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잭슨빌 구단이 문제였다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겠죠. 그걸 증명한다면 정말 통쾌한 복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대 38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데릭 헨리가 이날 250야드를 뛰면서 극적으로 2000야드를 찍었습니다. 뭐 거의 대결러싱이었죠. 저희가 16주차에 헨리가 조금 막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네. 데릭 헨리가 다시 한번 폭발을 하면서 역대 8번째로 단일 시즌 2000러싱 야드를 기록한 러닝백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2027야드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역대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뭐 헨리도 당연히 잘했죠. 그런데 일단은 마지막 주차 경기에서 좀 판이 잘 깔렸던 것 같아요. 예. 테네시가 무조건 승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상대가 러싱 디펜스에서 거의 최하위권의 이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텍산스였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데릭 헨리의 대기록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경기 자체는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이제이 왓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 팀 동료들을 성토하는 내용의 어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경기 전반적으로는 테네시가 리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꾸역꾸역 쫓아오던 휴스턴이 4쿼터에 드디어 이제 역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때부터는 뭐 경기가 이제 누구에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 팀이 동점인 상황에서 단 18초를 남기고 테네시가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연장전을 생각하던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라이언 테너힐이 AJ 브라운에게 극적인 52야드 패스를 성공을 하면서 이 끝내기 필드골 기회를 잡았던 테네시였습니다. 그 필드골 자체도 굉장히 극적으로 들어간 게 골대 맞고 들어갔잖아요. 사실 이날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고스코스키가 올라가면서 램스에서 방출됐던 샘 슬로먼이 이제 대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 필드골이 골대에 맞을 정도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지만 승리의 여신이 슬로먼을 보호하사 이 공이 극적으로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테네시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가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타이탄스가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AFC 남부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지난 시즌의 리매치죠. 예. 볼티모어와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텍산스 얘기를 좀 해보면 경기 끝나고 나서 텍산스가 이제 4승 12패로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필드 위에서 이제 라커룸 쪽으로 들어가면서 제이제이 왓 선수와 디션 왓슨 선수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좀 포착이 됐어요. 제이제이 왓 선수가 디션 왓슨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또 너의 1년을 낭비했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굉장히 좀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JJ 와트의 작심 인터뷰의 어떤 타겟이 드셔나스는 아니었다. 아, 네. 예.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JJ 와트가 전성기에서 조금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자신의 전성기 시절이었던 2012년부터 2015 시즌을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팀이 이렇다 할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휴스턴이 JJ 와트의 전성기를 낭비를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아, 맞죠. 네, 왜냐면 컨퍼런스 챔피언십도 못 올라갔으니까. 네, 그건. JJ 와트도 결국 그런 자신의 이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드셔나슨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와트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감히 한번 뇌피셜로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이제이 선수도 분명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긴 할 거예요. 그걸 누굴 탓을 하진 않겠지만 아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현재 JJ 와트와 휴스턴 텍산스는 한 시즌 더 계약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루머는 와트가 지금 리빌딩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팀 상황에 좀 불만을 갖고 트레이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컨텐더 팀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루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은 스틸러스거든요. 왜냐면 이제 삼형제가 유니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스틸러스는 셀러리 캡 때문에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JJ 와트라고 하면 휴스턴이라는 도시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네. 그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도시의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떤 전력이나 뭐 우승 기회 이런 걸 다 떠나서 JJ 와트가 더 이상 휴스턴의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참 많이 낯설 것 같고 네. 이제 텍사스 팬분들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다. 그 마음은 제가 잘 알죠. 네,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 제이제이 왓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텍산스가 제너럴 매니저를 고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닉 카세리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패츠의 이 플레이어 퍼스널 디렉터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GM의 권한은 없었지만 GM의 역할을 수행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권한은 벨리책 영감님한테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사실 저는 패트리어츠 팬이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패트리어츠가 드래프트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터진 픽들이 있긴 하죠. 근데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 3라운드 픽 이런 이제 높은 픽들을 좀 봤을 때 성공한 사례가 많았냐? 그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잘못하면 휴스턴의 암흑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는 약간 농담을 섞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 휴스턴이 지금 드래프트 픽이 높은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드래프트를 조금 잘 못하더라도 네. 뭐 트레이드나 FA를 잘하는 뭐 단장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 뭐 이건 약간 좀 농담 섞어서 예. 그냥 이제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제 휴스턴의 리빌딩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탄스와 텍산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플레이오프와 관련이 없었던 나머지 경기들, 경기 결과와 함께 간단한 이제 뉴스들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제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인데요. 이 경기는 28대 14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고 사실상 이제 뭐 승패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패트리어츠가 3연패를 탈출을 하면서 뭐 유종의 미를 거뒀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사실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캠 뉴튼의 경기였어요. 네. 그런데 패싱 터치다운 3개와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1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게 떠날 때가 되니까 또 사람이 또 잘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라는 얘기도 같이 드리고 싶고 이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내년에 캠 뉴튼과 계약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하게 되더라도 아니요. 주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안 할 거고요. 네, 어쨌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최악의 성적입니다. 플레이오프에 나가지도 못하고 루징 시즌인데다가 픽도 15번이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이제 성적을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이런 이제 그런 성적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네. 이제 제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샘 다놀드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다놀드가 지금 제치의 명확한 주전 쿼터백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과 이미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 드래프트 2번 픽으로 또 좋은 쿼터백을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뭐 플레이오프와 상관없이 이제 네. 최대한 증명을 했어야 했던 샘 다놀드였거든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도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잡 세큐리티가 조금 더 위험해진 채 시즌을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저스틴 필즈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클램슨과의 슈가볼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갑자기 떡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버 로렌스에게 대학 커리어 2번째 패배를 안긴 이제 주인공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재작년이었나요? 이 패배를 이제 갚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스틴 필즈가 지금 이 픽이 계속해서 지금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샘 다놀드가 내년에 제츠의 주전 쿼터백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드래프트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츠가 결국 애덤 게이스 감독을 해임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감독 자리를 찾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칩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에릭 비에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교감이 있었을지는 이제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이스 감독에 대해서 이제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뭐 성적도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 NFL 무대에서 감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츠가 내년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츠와 패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덴버 브론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32대 31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이제 사실 승패가 걸려 있지 않은 양 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제 역전이 계속 나왔었고 라스베가스가 경기 종료 24초를 남기고 동점을 만들 수 있는 터치다운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범하게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을 시켰다면 아마도 연장으로 갔을 텐데 네. 존 그루덴 감독이 뭐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연장에 가기가 싫었던 건지 과감하게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극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이제 레이더스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어쨌든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레이더스가 8승 8패를 기록하면서 5할 승률로 시즌을 마치게 됐는데 이 경기 끝나고 며칠 있다가 기아 자동차의 모델이죠. 조시 제이콥스 선수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DUI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약물 내지는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4시에 이제 공항 근처에서 이제 혼자서 사고를 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구린 구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제이콥스가 이제 거의 홈리스 이런 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공을 거둔 좀 인간 승리 스토리가 있었고 이거를 또 기아 자동차와 함께 이제 콜라보를 해서 광고를 찍기도 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던 바 있었는데 이번 행보는 좀 분명히 실망스러웠다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광고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덴버 얘기를 좀 해보면 덴버의 단장 존 엘웨이가 이제 단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셀프 해고 그리고 셀프 승진을 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상 단장 권한을 이제 내려놓고 일선에서는 이제 좀 물러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장으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사소한 거에 뭐 태클을 걸지는 않겠지만 약간 상황처럼 이렇게 슥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뭐라고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고나리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존 엘웨이 단장의 이제 커리어를 좀 이제 돌이켜 보면 페이튼 매닝을 영입해서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것은 분명히 공이라고 해야겠어요. 예. 그런데 일단 최근에는 특히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덴버가 부진한 이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물러났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물러났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사장님이 됐으니까 어쨌든 뭐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 역할을 대체할 좋은 GM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존 엘웨이가 진정으로 덴버를 생각한다면 이제 주요 의사결정에서 좀 손을 떼고 네. 이제 구단 홍보대사 역할, 얼굴 마담. 네,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엘웨이와 덴버를 위해서 모두 좋은 일이 아닐까.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레이더스와 브론코스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한 경기 남았죠. 차저스와 칩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8대 21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칩스는 뭐 일찌감치 1번 시드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이 경기를 이제 내줬고 차저스가 승리를 하면서 유정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칩스는 주전 쿼터백 마홈스를 비롯해서 르비언 벨, 타이릭 힐, 트래비스 켈시, 세미 와킨스, 크리스 존스, 타이런 매튜까지 공수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선수들에게 모두 휴식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버트를 포함해서 주전 대부분이 나선 차저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이고 예. 허버트와 마홈스의 진정한 맞대결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좀 성사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걸 보려면 이제 다음 시즌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다음 시즌에 이제 차저스의 감독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앤서니 린 감독이 해임이 됐어요. 사실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앤서니 린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 있었고 차저스가 이만하면 좀 오래 기다려줬다. 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버트의 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좀 좋은 감독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감독들이 해임이 되고 나면 그렇게 끝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구단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데 앤서니 린 감독이 해임이 되고 나서 차저스가 이 그동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앤서니 린 감독의 그 고마움을 표시를 했고 앤서니 린 감독도 그동안 감사했다.
라는 이제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성적이 안 좋기는 했지만 이제 아름다운 이별로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될 텐데 올 시즌에 이제 차저스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허버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격들을 계속해서 좀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차저스가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저스와 칩스의 경기까지 17주차 이 펼쳐진 AFC의 모든 경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규리그 리뷰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정규리그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재밌는 기록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경기도 많았고 네. 뭐 관중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이제 낮은 비율로 좀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죠. 홈팀이 127승 128패 1무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팬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겠군요. 특히 풋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 예. 팬들의 함성이 이제 원정팀에게 좀 압박을 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치 못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원정팀들이 좀 힘을 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스포츠에 있어서 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탯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7주 차까지 정규 시즌에 펼쳐졌던 모든 경기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AFC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라운드 경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